안녕하세요. 헤어룸TV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건축법상 주택과 주택법상 주택 그리고 세법상 주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건축법상 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29호 이하, 공동주택인 경우 29세대 이하인 경우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호를 붙이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를 붙입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에는 4종류의 주택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입니다.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간이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4종류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공통점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지하층은 제외입니다. 5층 건물이라 할지라도 1층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3, 4, 5층만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1개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다중 다가구 모두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스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다중일까요? 다가구일까요? 택으로. 이 둘의 구별 포인트는 독립된 주거 형태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구별로 부엌, 욕실 등 독립된 주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인데요. 부엌, 욕실 등이 독립된 형태가 아닌 공동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욕실은 각 실별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사는 안 됩니다. 다음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에 대해 서로 비교하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연립과 다세대의 공통점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이하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이고요. 연립과 다세대의 차이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면 연립이고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인 다가구와 공동주택인 다세대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구별해 보겠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공통점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면 다가구, 4계층 이하이면 다세대이죠. 그런데 다세대가 4계층 이하라는 것은 3계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이고 그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다가구일까요? 다세대일까요? 이 둘의 구별 키포인트는 구분 소유에 달려 있습니다.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 공간들이 한 사람의 단독명이라면 다가구이고 가구마다 구분 소유되어 각각의 소유자가 있다면 다세대입니다. 이제는 주택법상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할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택에는 공간과 기숙사가 포함되어 8종이지만 주택법상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6종입니다. 주택법에는 준주택이 있습니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 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기숙사가 이에 속합니다. 준주택인 오피스텔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무, 상업시설로 사용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이 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됩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정책에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 권이응이 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100실 이상이면 전매 제한하고 100실 미만이면 전매 제한 없다는 것이지요. 하여 그 이후로 딱 99실만 지어서 분양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020년 8월 이전에는 주거용이건 업무용이건 간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시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세법상 주택입니다. 세법상 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준용합니다. 만약 건축법이나 주택법 이외에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용도에 따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파트와 도생은 주택법을 적용하고요. 오피스텔과 생숙은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생숙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은 오피스텔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만 필요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거 가능성 또한 안 되는 것은 생숙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정부가 1인 가구 및 서민 거주 안정을 위해 시행한 소규모 주택으로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으로 공급 가능하며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되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단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룸형과 단지형이 있는데 원룸형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 종류가 있고 단지형에는 연립과 다세대가 있습니다. 단지형 아파트는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지던스라고도 합니다. 오피스텔과 호텔을 결합한 숙박시설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에 청약통장 필요 없고 누구나 분양 가능합니다. 숙박 영업을 할 경우에는 먼저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부세에도 포함되지 않고 양도세중과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 주택법, 세법상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이 어느 주택에 속하는지 살펴보시고 투자 시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